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상 외로 미국의 대선 개표 기간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4월 이후에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대선 불확실성이 끝난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송 예고하고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은 남아 있겠지만요. 어쨌든 뭐 미국의 동영상들 도는 것들 보면 네. 뭐 애기들이 땡깡을 부리는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를 해서 영상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아, 내려오기 싫어하거나 장난감 말을 타다가 내려오기 싫어해서 엄마가 끌어내리려고 하면 막 울고 떼쓰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영상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겁니다. 뭐 지금 조 바이든이 뭐 사상 최고의 득표수였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다음이었고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세 번째인데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더 못하는 거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투표가 어떤 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뒤집어지는 양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다 짐작을 했는데 그 표 차이 자체가 되게 어떤 부분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확실히 트럼프가 이기는 건가 뒤집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를 뒤집을 수 있는가 조 바이든이 뒤집는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조 바이든에 대해서 베팅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또 마지막 남은 금요일 날 봤을 때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대통령보다는 상원이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 상원의 핵심적인 키가 뭐였냐면 대통령이 된다고 하고 민주당 하원에서 예산안을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힘을 줘서 서명을 하는데 상원에서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는 부분이고 상원이 외교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인데 상원 쪽에서 공화당이 그래도 주도권, 그 다수당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거는 증세에 싫어한다. 두 번째,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것들 공화당이 되면 그거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일 거야라고 하면서 선거 결과가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오늘 와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지아주를 제외한 2개의 주 포함해서 총 4석이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두 표인데 걔들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고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기다가 조 바이든으로 뒤집히고 그러니까 상원의원 결과도 어떤 부분에서 개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2개가 2표가 되고 그래서 지금 48대 48로 돼 있는 거에 표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52, 48로 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주도권이 되는데 지금 조지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공화당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 조지아주가 공화당으로 붙으면 되게 편한 증시가 되는 건데 이게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회 그 상원의 어떤 상원의장이죠. 상원의장은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돼 있는 그 여자분이 가서 앉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2표씩 갈라먹고 딱 있는 상황에서 부통령 후보가 가서 상원의장을 앉아버리게 되면 51대 50이 되고 상원이 그렇게 되면 민주당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뭐 했던 증세부터 시작해서 독과점 규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증시가 틀어버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증시하고 이번 주 증시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일단 되면 증세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미루더라고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부족한 돈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앞으로 2조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부족한 부분이 1.7조 달러 정도가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 던져질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페드가 다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뭐 발행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변동성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북한 문제 관련된 거는 뭐 아시다시피 북한 민주당하고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노선입니다. 니들 저기 딕테이터 아니야? 니들 깡패 국가인데 내가 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아예 닫아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ICBM이라든가 SLBM 같은 거 만지작거리면서 발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완전히 닫히면서 어떤 경국 정색으로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증시에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신재생 인프라 바이오는 이거 오바마 헬스케어 중단됐던 거 해야 된다는 건데 국민들이 원하고 있죠. 지금 팬데믹 터져보니까 이거 국가의료보험 체계 만져야 되는 거고 예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의사들이나 약사들 혹은 제약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가했고 거기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놈을 뺏어다 국민들을 논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하원 상원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정부에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제약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싼 약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오바마 케어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수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주도주와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동맹국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그동안에 트럼프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든 마음에 안 들면 유럽도 다 관세 때리고 그랬는데 조 바이든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쪽은 우리 편이니까 관세 좀 낮추고 니들은 물건 우리한테 충분히 갖고 와. 그리고 대신 중국을 견제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트렌드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는 거고 파리 기후협약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그 비슷한 거긴 한데 FTA와 비슷한 겁니다. 이쪽에 태평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우리끼리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태평양이라고 하는 건 미국 앞바다인데 이거 다른 데 애들 와서 함부로 못하게 우리끼리 한번 경제적 동반자 협정을 맺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 지금 불복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이취임시까지 12월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미 다 명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고 하원 들어가서 이거 투표하는 거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혼탁해지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잘못해서 트럼프 편 들다가 조지아주에 있는 2표를 민주당한테 내줘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민심이 이반이 되면서 니들 왜 투표 결과 인정을 못하냐 대통령 선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반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를 말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방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면 기대감으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년 1월 20일 이취임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나 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많이 밀어줍니다. 딱 취임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는 실수를 하거나 뭐가 좀 정책이 좀 잘못돼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지 않고 그래 잘해봐 하면서 해주는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2분기 정도는 상당히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지면 거기다 베팅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이 되겠는데 그 이후에 100일 정도 허니문 피어리드에는 상당히 증시가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이슈가 트럼프 쪽으로 나오든 바이든 쪽으로 나오든 좋은 쪽을 해석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물론 금요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 전체를 보자면은 순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이런 것의 연속성에 대한 기대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들어와 줘야 네. 됩니다. 한국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됐을 때보다 조 바이든이 되면 어쨌든 무역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국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국이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물건을 팔리는 건 수출 관련된 부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통화 강세 지역에 와서 박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그거에 맞춰서 좀 사주니까 고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금요일 날 또 팔아버리면서 이게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뭐 전문가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의중이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바닥에서 산 부분들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2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4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가나 이런 부분들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 사모펀드라든가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 부분들을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행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주주 이슈 말고 혹시 다른 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이익이 성장이 좋아진다거나 환율이 빠지면 코스닥 기업들은 사실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세가 된다라고 하고 외국인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와서 코스닥 안 사죠. 와서 NC소프트, 네이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큰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쪽에 불을 질러주면 국내 투자가들 딱 보고 있다가 어차피 이거 안 되니까 코스닥을 팔고 그쪽으로 달라붙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 스마트 머니 같은 부분은 그쪽으로 달라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양도세 이슈라든가 큰 주식이 연말로 가면 안전하고 코스닥은 항상 갑작스럽게 뭐 신용 매물이라든가 CFD 매물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수익률이 붕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4분기 때는 웬만해서는 코스닥 주식을 들고 오버나이트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여의도에 있는 어떤 기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코스닥은 줄이고 거래소로 갖고 그 다음 연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용잔고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코스닥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죠. 일주일간 버티고 있고 그렇게 크게 한두 달 전에 비해서 그렇게 적어지진 않습니다. 그 코스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좋은 아이템만 나오면 윗방향으로 또 코스닥에서 수익률 게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 뭐 12월 말이니까 12월 말일자로 내가 그 명부, 주주 명부가 폐쇄될 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지금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한 4, 50일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반짝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좋은 종목들이나 좋은 섹터리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될 때 요 코스닥 신용융자가 증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망치가 나쁘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다 노려보고 있죠. 좀 빠지면 내가 사서 내년 봄, 내년 이후로 변화되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 비메모리 투자,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쪽을 한번 끌어당겨 보겠다라고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윗뚜껑을 열어놓고 가기에는 환율이라든가 여타 종목들이 받쳐주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미국 시장 눈치 보면서 빠지면 같이 빠졌다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은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순매수 새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대표적인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렇게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또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여부일 텐데, 반도체 내년까지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너무 많이 또 올라왔잖아요. 추가 상승도 가능할지, 한번 끊어주고 가야 할지, 어떤 종목들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조 바이든 됐고 만약에 상원까지 이 블루 웨이브가 된다, 민주당이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짧은 건 아닐 겁니다. 이거는 3, 4년짜리 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단하죠. 굉장히 뭐랄까 어떤 정치 경력도 없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어떤 그전에 정통 어떤 워싱턴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바꿔놓는, 그러니까 아마 괜히 변칙 플레이가 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렇게 된다고 하면 인프라, 조 바이든이 하겠다라는 거가 인프라, 바이오,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중에서 오바마케어 하겠다. 인프라, 학교, 교량, 도로 이거 헬인데 완전히 투자하겠다. 거기에다 예산 배분 다 해놨고 하원에서 예산 올리고 상원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돈도 좀 나눠주겠다, 실업급여 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 관련된 부분. 이거 너무 탄소가 너무 많고 미국이 제대로 어떤 부분에서 리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복귀해서 그런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데, 중국, 일본, 유럽 다 해놨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남았는데 조 바이든이 돼버리면 네. 이건 단기적으로 뭐 5배, 10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5배, 10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단지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를 어떤 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연말 연시에 굉장히 큰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당장 이번 주에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전기차하고 수소차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미 산업이 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제품이 실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전고점 갱신하려고 하는 어떤 기세가 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 바이든이 되게 되면 디젤 차라든가 오래된 차들 전부 갖고 와, 그거 친환경 차로 바꾸게 되면 보조금 줄게라고 하면서 수요를 강하게 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뭐 멀리 풍력 타워를 만들고 태양광 패널 하고 하는 것들 예산 집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런티하고 시스템 업자들 불러다가 뭐 PO 받고 이러면서 하려고 하면 내년 연말이나 돼야 꽂힐 수 있는데 차들은 이미 만들어서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정부 정책이 딱 터지는 순간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다 그 차를 팔기 위해서 푸시를 하면서 수요들이 확 땡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픽 종목은 어떤 거예요? 어쨌든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상하프론테크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뭐 기술력을 확대, 그러니까 배터리가 자꾸 터지고 오래 못 가고 그다음에 출력이 낮고 이런 것들을 기술을 보완하는 거 예전에도 소개를 잠깐 드렸었던 부분인데, 대주, 나노, 첨보 이런 것들은 그냥 끼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투자 여력을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LG화학은 꽉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이제 땡기는 부분인데, 삼성 SDI 같은 부분들은 실제로 앞으로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된 종목들로 한번 잘 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